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테 대현쌤입니다. 오늘은 신년 시리즈로 현재 전 세계 가장 핫한 그런 현대 미술가들, 그런 미술가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분들의 작품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트렌드가 어떤 건지,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그 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현대 미술이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그럼 한번 보실까요? 우선 이 화가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주관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들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작가들 눈여겨보면서 우리 지금 현대 미술을 이끌어가고 있는 전 세계적인 화가들을 여러 미술 잡지라든지 미술 전문가들이 뽑은 그런 화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건데요. 이분들의 이제 가장 그 어떤 공통점이죠. 주목받는 현대 화가들의 공통점. 제가 오늘 소개할 그 여러 화가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전통적인 회화의 한계 극복. 즉,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회화가 갖고 있는 한계?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영역의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에 과감한 시도라고 합니다. 즉, 캔버스에 그냥 유화 물감으로 그리는 그런 회화적인 전통적인 기법만이 아니라 다양한 테크놀로지라든지 도구를 사용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미 그걸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들의 공통점은 소비자 친화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의 한계 극복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나 이 그림 너무 이뻐, 나 이거 사고 싶어 라는 그런 소비자 중심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지금 현재의 시장에서 그런 것에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극복하고 좀 그로테스크하든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가 됐든 도저히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없는 그런 사이즈와 그런 형태의 작품에 대해서도 도전을 하고 있다. 그런 작품들이 주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작가들은 과연 누굴까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도표가 있습니다. 이 두 도표는 미술 전문 잡지들이 이제 선정한 도표인데요. 왼쪽은 라이즈 아트라는 잡지고요. 또 하나는 아트스퍼라는 잡지입니다. 둘 다 꽤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잡지인데요. 여기서 21세기에 들어와서 현재 현대 미술을 이끌어가고 있는 탑 10 그 화가들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우선 예를 들어서 크리스토퍼 우리라든지 영국의 피터 도익, 데미안 허스트, 잘 아시죠? 리처드 프린스, 독일의 안셈 키퍼, 그다음에 루마니아의 아드리안 게니, 미국의 마크 그로찬, 이탈리아의 루돌프 스팅겔, 그다음에 중국의 쟁판지, 그리고 일본의 요시모토 나라 이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또 아트스퍼에서는 일본의 다카시 무라카미, 영국 화가인 제니 세블, 데이비드 호크니. 아마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생존해 있는 작가 중에 작품 중에 가장 비싼 작품을 팔았던 그런 작가로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요이 쿠사와, 그 다음에 제프 쿤스. 많은 논란을 갖고 있지만 가장 핫한 작가이기도 하죠. 아이 웨이웨이, 이제 반중국 운동 화가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보면 테이트 모던 같은 데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매우 영향력 있는 그런 화가입니다. 그 다음에 세슬리 브라운이라든지 안셈 키퍼, 카라 워커, 장 미셸 오토니엘 이제 이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주제는요. 이번 영상에서 이제 제가 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플랫 디자인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작품들의 스타일들이 존재를 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 21세기에는 어떤 특정한 어떤 주의, 이즘 이런 단체 운동은 없습니다. 각자 개개인적으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개발해 나가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어떤 시각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유형의 작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바로 플랫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런 작가들이 지금 오늘 소개하는 이런 작가에서도 그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스타일 면에서는 하나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작품들에 보면 굉장히 그래픽적이고 일러스트레이션적이고 심지어 만화 같은 그런 작품도 존재를 하고 또는 아주 그 패턴이 복잡한 패턴화된 그런 디자인적인 그런 작품도 나오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데미안 헐스트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밑으로 보면 타이포그래피 같이 글자가 나와 있죠.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정치 사회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찌되었든 스타일 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래픽적이고 시각 디자인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글자로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작품이 이분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요즘 잘 나가는 그런 작가 중에 하나죠. 바로 크리스토퍼 우리입니다. 그 옆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회화적인 작품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그린 어떤 초상 같은 그런 그림들인데 쟁판지의 작품도 보이고요. 그렇죠? 그러니 그 외에도 여러 작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제일 밑에 있는 이 말 타고 가는 이 장면 같은 경우 보면 논란이 굉장히 많은 작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작가 같은 경우 보면 말보로 담배 광고를 거의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온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하지만 굉장히 큰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 보면 앤섬 키프 같이 굉장히 추상적인 회화 작품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 코너에 있는 이 작품은 데미안 헐스트의 작품이죠.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소개를 했던 작품입니다. 조소 작품이고 설치 미술인데요. 굉장히 느낌이 재미있어요. 그 외에도 보면 여기에도 이런 작품들이 보이죠. 이렇게 아이웨이웨이처럼 설치한 대형 설치 미술 같은 것들도 보입니다. 또 그 외에도 초상화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동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작품들도 보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둘러보셨는데요. 첫 번째 작가인 무라카미 다카시 아주 그 괴짜 같은 분인데요. 벌써 이 패션부터가 다르죠. 수염도 길르시고 뒤에 이 배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라에몽이라든지 이런 만화 캐릭터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주인공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라카미 다카시는 이제 슈퍼 플랫 무브먼트의 이제 창시자입니다. 슈퍼 플랫 아주 강하게 플랫한 평평한 그런 작품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브먼트의 창시자라고 하는 거죠. 일본 만화를 포함한 일본의 그래픽 그리고 이제 순수 미술의 시각적인 차원성을 활용을 해서 현대 사회의 소비 문화의 천박함을 탐구한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작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작가 그 자신이죠. 자화상입니다. 굉장히 만화스러운. 하지만 지금 젊은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기가 많은 그런 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만화 같기도 하고 이뻐요. 그런데 이게 과연 현대 미술일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순수 미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미술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여겨져 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일본 작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데미안 헐스트입니다. 데미안 헐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다양한 실험적인 작품들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물탱크 안에 집어넣어 박제 처리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 그 상어 그 작품으로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박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작품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작품으로 알려진 해골 작품이죠. 그것을 만들어냈던 데미안 헐스트. 근데 이제 이 데미안 헐스트 같은 경우도 이 작품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거 리움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나비를 가지고 이제 패턴화시키고 비례해서 만들어낸 이 작품 굉장히 몽환적인 작품이고 심지어 사이키델릭한 그런 작품이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펜지라는 이 작가 같은 경우에 보면 중국의 유명한 화가이죠. 중국의 이 장펜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현대 사회에서의 모순성을 나름대로 극렬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이 초상을 통해서입니다. 이 초상에서 보면 사람들이 생동감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형 같기도 하고 마네킹 같기도 합니다. 또는 죽은 시체 같기도 하죠. 생명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흑과 백을 적절히 초상화에 활용을 해서 어떤 우리의 삶의 양면성, 우리 사회의 양면성에 대한 것을 꼬집고 있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컬러는 굉장히 컬러풀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플랫합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죠. 현대사회를 꼬집는 그런 작품이면서도 플랫하고 굉장히 사회 풍자적인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플랫하게 일러스트레이션처럼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일본의 작가인데요. 이 작품에서도 보면 굉장히 동화스럽고 실제로 존재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역시 아주 당당한 사회의 반항으로서의 어떤 그런 캐릭터화시킨 초상을 만들어내고 그 스토리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카라 워커라는 미국의 작가인데요. 특히 흑인 작가이고 여성 작가라는 것에 굉장히 그 화제를 많이 몰고 다니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아주 플랫한 이거 이제 인형극, 종이 인형극 같은 거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실루엣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 실루엣 같은 이미지로 어떤 사회의 차별, 이 차별에 대한 여성이 됐든 또는 인종차별이 됐든 또는 사회적 계층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신랄하게 서사적으로 꼬집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역시 여기에도 여성과 그다음에 인종 이런 것들을 차별에 대해서 작가는 동화적으로 인형극 같은 그런 스토리텔링을 무빙이 아니라 스틸컷으로 실루엣 작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역시 현대미술에서의 어떤 그런 플랫한 그런 스타일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라 워커는 그런 플랫한 평면적인 작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이 거대한 스핑크스죠. 근데 흑인 여성입니다. 가슴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리고 저 머리는 흑인 노예, 여성 노예들이 저런 머리에 띠를 둘고 보통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 상징화시킨 아주 초대형 조소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스타일에 관련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 미술 앞서 나가는 현대 미술들이죠. 어떤 상업적인 미술이라기보다는 아방가르드한 좀 더 전위적으로 앞서 나가고 실험적인 그런 작가들이 작업하는 그 작품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게 굉장히 장황한 이야기니까 짧게 나눠서 앞으로 이제 영상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일입니다. 즉 그 스타일 면에서 우리나라 작가들과 해외에 지금 가장 핫한 이 작가들의 어떤 다른 점은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전체적인 한번 흐름을 보죠. 전체적인 흐름은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플랫한 일러스트레이션에 가까운 또는 캐릭터 아트와 같은 그런 디자인적인 미술 스타일이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팝아트에서 연결되어 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가들 중에는 나는 팝아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봐서는 팝아트에서 기원을 하는 것 같다. 특히 이제 이런 작품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라카미 다카시죠. 이 무라카미 다카시라든지 이런 작가들은 굉장히 팝아트적인 앤디 오홀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어떤 그 작품은 현대 미술 중에서도 추상적인 또는 반추상적인 그런 미술들의 스타일로 굉장히 이제 페인터리 페인팅이라고 하는데요. 회화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작품들이 꽤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미술사적으로의 어떤 시각적 연관성을 본다면 1950년, 60년대에 한참 유행을 하던 추상 표현주의 그 대표적으로 윌리엄 부크닝의 작품을 연상하는 그런 작품들이 여기 좀 꽤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어떤 구체적인 모델이 있고요. 그 대상이 표현하는 대상이 있지만 그 대상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좀 더 리드미컬하게, 에너제틱하게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인볼브된 그런 스타일이 두 번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것도 보면 그런 스타일에서 본다면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잠깐 보면 그거와도 좀 상관없이 아주 그래픽적인 거, 그래픽적인 그런 작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작가들이 여기 보면 카라 워커라든지 보이시죠? 그리고 크리스토퍼 우즈라든지 이런 작가들은 이것이 거의 미술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래픽 디자인과 같은 그런 스타일로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오늘은 스타일에 대한 거, 그 부분에서도 이제 회화적인 거,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세 가지 부류로 이제 스타일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요즘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디지털 아트가 전혀 없습니다. 전형적인 또는 전통적인 어떤 재료를 활용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서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어떤 차이점이 있겠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작가들이 근데 시각적으로 굉장히 명쾌합니다. 물론 여기서 정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작업은 아니지만 시각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고요. 그 시각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색감이나 질감이나 또 어떤 조형 형태 등장하는 어떤 그런 인물들이 명쾌해요. 우리에게 어떤 직설적인 감정을 줍니다. 귀여워. 와, 웃겨. 또는 뭔가 신성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어떤 감정을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닌 작품, 바로 이 작품이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거는 좀 뭘 그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마이너한 부분이죠. 대부분의 제가 앞서 나가는 대표적인 현대미술가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스토리텔링이 꽤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정답을 자기가 갖고 있는 정답이 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아주 딱 하나로 정해져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대중들에게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메시지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점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제 영상에는 이번에는 주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다루어 볼 거예요. 주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주제들을 이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가? 그 주제가 과연 우리나라의 작품들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눌 것 같고요. 그 주제에서는 요즘의 대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리고 표현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 최소 제가 지난번에 지속적으로 시리즈로 보내드린 그 영상들에서의 우리나라 현대미술, 아방가르드 현대미술 작가들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소개를 했었고 또 오늘 영상에서는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의 세계적인 작가들은 어떤 추이로 스타일을 만들어가는지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앞부분의 영상들도 한번 참고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요.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주제를 가지고 세계 현대미술 화가들은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많이 공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현대미술을 제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